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중동에서 숨진 세 번째 신원을 공개하고 전 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필리핀에서 개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영내 협력과 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공산주의 독재 국가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행사에서 북한이 가장 잔혹한 공산 정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산 압제에 놓인 주민들의 자유를 기원하는 행사 소식 디브리핑 순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대학의 등록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사 속 오늘의 의미 있는 사건과 인물은 역사 속 오늘에서 들으시고요. 미국의 251년 우편 역사 아메리카 250 순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대북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부회장의 견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또 미국 사회의 화제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국 자산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숨진 세 번째 미군의 신원이 공개됐고 전 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0일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날 밤 이란의 군 지휘시설과 해상전력, 미사일 드론 발사시설, 방공망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21일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국 자산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은 이날 성명에서 쿠웨이트의 아리프잔 미군 기지에 배치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정의의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바레인에 있는 미국 기업 아마존의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군은 21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을 자국 영공에서 유격해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쿠웨이트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도 새로운 이란의 공습에 대응하고 있다며 전국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이 실제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나 소재 인도주의 작전 조정센터가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이메일을 보내 사우디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선적과 하역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는 선박은 제재는 물론 예멘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조치가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과 공항 봉쇄 그리고 최근 사나 공항 공습에 대한 대응이라며 봉쇄에는 봉쇄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인근 해역에서 상선과 유조선 등 최소 3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선박은 화재가 발생했고 일부는 선체가 파손됐으며 한 유조선은 승무원들이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선 운항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이 항행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초 이후 약 900척의 상선과 4억 5천만 배럴의 원유 수송을 지원했다며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전쟁부는 중동부에서 숨진 세 번째 미군 희생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전쟁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얼빌 출신의 마이클 에마니엘 스윈턴 상사가 지난 19일 이라크 아르빌 공군기지에서 격추된 자폭형 무인기를 통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과 친이란 세력이 해외의 미국 시설과 미국인을 추가로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체류와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항공편 취소와 일시적인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중동 사태에 우려를 나타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들에 참여하기 위해 21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1일 마닐라 불레틴, 필리핀 스타, GMA 뉴스 등 필리핀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미국은 필리핀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올해가 남중국해에 대한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10주년이라며 해당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의 동맹국들은 분쟁을 억제하고 영내에서 자국의 주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역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필리핀의 자위 능력 강화와 영내 강압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앞으로도 영내의 합법적인 해양 권리와 항행의 자유를 지지할 것이며 필리핀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압적 도전에 맞설 때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밖에 기고문에서 미국과 아세안의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 필리핀의 해양 방위 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중동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본회의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재개로 인해 이 지역의 무역, 식량, 에너지 안보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해양 안전과 안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아세안 회원국 간 석유를 공동으로 지원하고 공유하는 아세안 석유 안보 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지난 5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아세안 전략망 구축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22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22일 오후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공산주의 독재국가 주민들의 자유를 되찾길 기원하는 주간을 맞아서 미국 워싱턴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북한은 가장 잔혹한 공산 정권으로 거듭 지목됐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 캡티브 네이션스 위크, 공산 독재 국가 주민들의 자유를 되찾기를 기원하는 이 주간을 맞아 월요일인 20일 워싱턴의 민주주의 인권단체 대표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일리에나 로스 레티넌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지금 세대는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냉전에서 소련 공산주의에 맞서 끝까지 버티고 끝내 승리한 세대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 공산주의에 맞서야 할 책임을 넘겨줬습니다. 에리트레아 같은 잔존 정권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주의, 강제노동과 억압으로 점철된 중국의 신사회주의, 그리고 가장 사악한 정권인 북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형태에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캡티브 네이션스 위크는 1959년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매년 7월 셋째 주를 이 주간으로 선포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 주간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로 선포하고 포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와 압제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제이미 플라이 대표는 전 세계의 자유가 20년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쇠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권위주의 세력이 서로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맹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까지 겨냥하면서 말입니다. 국제공화연구소의 데니얼 투와이닝 대표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연대해 서로 손을 잡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쁜 세력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검열, 통제의 수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의 데이먼 윌슨 대표는 한국에서 만난 젊은 탈북민들을 언급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한 이들이 이제는 의사나 기업가로 또 건실한 직장인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1년, 2년, 5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보면 그것은 마치 산소와 같습니다. 윌슨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방탄소년단이든 K-팝, K-드라마든 아니면 세상에 관한 더 진지한 정보든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무엇이든 합니다. 왜일까요? 정보는 비판적 사고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윌슨 대표는 이어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외면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정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공동의 대의로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1959년부터 매년 진행돼온 공산주의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 주간은 올해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해선 미완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미국의 수도 한국어 워싱턴 방송과 DC에 뉴스 기사는 있는 공산-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